홍가골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아졌다가 오늘 또 갑자기 춥네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자서전보다도 요즘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째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수도권에 집중 현상이 되고 또 수도권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수는 한정돼 있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게 우리나라 인구의 지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삽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게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국민들이 전부 수도권에 집중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게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가 전부 집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기회의 땅이 돼버렸죠. 그래서 수도권 분산 정책을 어느 정부마다 다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다 실패를 했어요. 지방이 죽어가고 수도권만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해결의 첫째 실마리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중심은 지방 부동산이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입니다. 그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는 2006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을 한 일이 있어요. 부동산이. 그래서 그때 제가 싱가포르까지 한번 갔다 왔죠.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홍콩도 한번 가봤어요. 홍콩이 땅이 좋거든요. 그게 주택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난 뒤에 2006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한번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게 대통령이 되어야지 자기 정책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당 원내대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힘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부동산 정책을 첫째, 우리나라가 지금 가구당 주택수는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왜 수도권의 40% 이상이 무주택자로 되어 있느냐. 그 문제는 우선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이라는 게 그게 한 가구만 있으면 되죠. 자기 살 집만. 그런데 부동산 불패 신화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바람에 사실상 세대별로 따지면 100% 이상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요즘 1인 가구가 폭증했죠. 1인 가구가. 그래 폭증하다 보니까 주택수가 부족해진 겁니다. 묘하게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이 폭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가 안정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부동산이 또 폭등을 하고 있죠. 그 대책으로 첫째 제가 내세우는 것은 1가구 1주택으로 소유권 제한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 내 20년 전부터 주장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그 택도 없이 그 내용도 모르고 비난을 해서 하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 재산권 행사는 사유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어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그럼 거기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소유 제한을 해도 헌법 위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지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이냐 이런 식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그 전부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헌법 한번 찾아봐라. 헌법 보면 그 말이 안 나올 거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금지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풀려버렸어요. 풀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부동산 취득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월세 놓고 전세 놓고 이런 식으로 돈 벌죠. 특히 제주도 가면 심해요.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옛날처럼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걸 금지해주고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로 다시 바꾸자. 세 번째, 다주택은 법인만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다주택 소유를 하게 되면 전세금 마음대로 올리고, 요즘은 상한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횡포가 심하니까 이걸 모두 법인화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제한을 하자. 그러면 법인을 대한 통제는 훨씬 하기 쉽거든요. 횡포를 부리는 걸 방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 공급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고밀도로 해야 돼요. 60층, 70층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도심에는 주택을 평수를 제한을 해야 돼요. 도심에 화주택 지을 필요 없어요. 거기는 평수를 적은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도심에 살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금 신도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하철 놔줘야죠. 도로 놔줘야죠. 사회 간접자본 놔줘야죠. 그 비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은 초고층 그리고 소형주택 위주로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강북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보통 10년에서 20년까지 걸려요. 너무 늦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걸 활성화해야 돼요. 특히 강북 같은 데는 아직도 70년대 수준의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가구수를 늘려야 돼요. 집을 늘려야 돼요. 서울은 좁아요. 이 좁은데 집 지을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태릉 골프장 녹지지대도 허물어서 아파트 짓자 그런 안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강북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하지만은 초과이익 관수제도 폐지해야 돼요. 그 참 좋지 않은 환경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 집 벌고 새롭게 좋은 집 짓겠다는데 거기에 또 초과이익 관수제라고 돈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제도는 이제 폐지를 하고, 강북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교육, 문화, 의료 이런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지금 노원에 가보면 거기에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원에 그게 가불병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가 그 지역은 거의 대치동 학원가처럼 번성해요. 그러니까 강북도 교육, 문화, 의료 이거를 강남 수준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강남북이 균형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는 나는 반대를 합니다. 신도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 될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거기 있으면 사실 베드타운이죠.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걸리고 퇴근할 때가 보면 거의 일산 쪽으로 또는 올림픽대로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직장인들은 도심에서 출퇴근 거리 짧게 해서 그렇게 해서 도심에 살 수 있도록, 그 도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0평, 70평 이런 아파트 필요 없죠. 방 2개, 단촐하게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값 싸게 그렇게 청년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 전체의 효율성을 비추어서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으려고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 세금이 월세나 전세 입주자한테 정가가 됩니다. 그 소유자가 그게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나 월세가 더 높아집니다. 세금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도 보유세, 재산세를 좀 저는 인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주 목적으로 한 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 60 넘어서 대부분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연금이나 기존의 금융자산으로 먹고 사는데 새로운 벌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유세를 잔뜩 때리면 집 팔고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보유세를 화주택이 아닌 한 예컨대 뭐 50억 70억 이렇게 되면 보유세를 좀 높여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34평 국민 아파트 수준, 국민주택 수준
그 아파트에는 보유세를 대폭 낮춰줘야 돼요. 거기에 위치 좋아가지고 값이 좀 높다고 해서 보유세를 많이 때리면 거기에는 사실상 은퇴한 사람, 나이 60 넘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못 살게 되죠. 그게 거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호화주택이 아닌 한 보유세도 깎아줘야 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좀 인하를 해줘야 돼요. 투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1가구 1주택으로 살면서 조금 좋은 주택으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팔고 시골로 가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면 그거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거주자 위주로 세제를 좀 개편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제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 보고 이런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을 기반으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죠. 통과를 시켰는데 MB 정권 때 내 통과를 시켰는데 원내대표를 할 때 MB한테 이제 제대로 활성화시키자고 하니까 MB가 그럽디다. 그 제도 나는 찬성 안 한다. 네가 대통령 되거든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실상 반값 아파트 법안을 만들어 놔놓고 그 반값 아파트 법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축만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거주기간 동안 대지의 지세를 좀 국가에 내는 거로 그렇게 하면 훨씬 청년들의 부담도 적고 그렇게 해서 반값 아파트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갖고 법안을 만드는데 그 법안의 뿌리는 싱가포르의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싱가포르는 리칸유 수상이 독립을 하면서 토지 국유화를 했어요. 토지를 전부 헐값에 매수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한 90% 정도 매수하고 중단을 했죠. 워낙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 90%가 토지가 국유입니다. 땅은. 근데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지는 싱가포르 국가 소유를 하고 건물만 분양하니까 그걸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대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고 완전 대지까지도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자기 완벽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값 아파트, 대지 그 임대부 아파트에서 살다가 돈 많이 벌면 완전 분양 아파트로 넘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주택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싱가포르는 주거에 큰 어려움 없이 좁은 나라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동산에 갈 돈이 특히 주택에 아파트에 갈 돈이 그 돈이 전부 정시로 몰려야 됩니다. 요즘 정시가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었죠. 그게 참 진작 5천이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5천이 됐는데 앞으로 코스피 정시가 1만까지 가려면 이 부동산 제도를 근원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팔으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1인 1가구 1주택으로 법제를 개정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제를 두고 홍준표가 좌파니 뭐 사회주의자니 그런 비난을 하는 것도 그 보면 그 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식한 보수야, 무식한 보수, 무지한 보수. 그게 헌법도 찾아보지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혁명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